자, 드디어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와줘야죠. 나와줄 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충격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여파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오늘은 아직 안 나왔고, 어제 하락의 주범은 누구냐? 어제 가장 많이 크게 매도한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역시나 연기금. 그죠? 외국인은 요것뿐이 안 팔았고요. 기관 중에서도 지금 연기금이 가장 크죠. 그죠? 하이닉스 주가가 이 모양이 된 데는 딱 보셔도 외국인은 큰 이상이 없습니다. 예, 외국인은 빠져나간 거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 기관만 다시 주구장창 파는 중에 지금 외국인은 다시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죠. 기관 연기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연기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만 우호적이고 뭐 실적도 올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실적을 듣고 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상반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도 이런 매도를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행태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진격의 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2015-16년도에 저희 카페 분들 블로그 분들은 제가 그냥 3만 원 전후에서 한 3만 5천 원인가부터 하이닉스의 저평가를 얘기하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3만 5천 원대 추천했으면은 이제는 매도를 지난번 그렇게 오르고 지금도 한 9만 원, 8만 5천 원인데 지금은 팔고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실적의 증가는 더 가파르다는 것이죠. 주가가 오른 것보다 지난 이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가격이 하락하고 나고, 그리고 뉴스를 내보내고, 안 좋다는 뉴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들 다 털어내고 올렸어요.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처럼 많이 낮아진 지점 어느 때인가,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적이 얼만큼 좋아졌고 3분기 때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큰 이상 없습니다. 올해 3분기 때 60%가 안 좋아져도 상반기 때 75%가 작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도 올해는 현 주가는 저평가 레벨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3분기에 잠깐 그 실적이나 앞으로의 그런 것보다도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이거죠. 하이닉스가 작년에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크게 D램과 낸드로 나뉘어지는데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D램이고 스마트폰 쪽에 쓰이는 게 낸드 플래시가 많이 쓰이죠. 그동안에 낸드 쪽은 삼성전자가 거의 원탑으로서 이쪽에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기에 뛰어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외국인의 반응은 현재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 좀 나갔지만 다시 다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낸드의 실질적인 양산이 2023년도죠. 내년 중반에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낸드가 말이죠. 양산 시기에 대해서. 근데 뭐 지금 뭐 3분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그 당시 뭐 2015-16년도에 하이닉스 3만 원 근처에서 비관적인 뉴스가 떠들 때도 그런 거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전자 공시 시스템 요것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잠정 공시도 바뀌는 경우가 꽤 있는데, 뭐, 크게는 안 바뀌겠죠. 근데 보시면은 맞습니다. 근데 매출은 한 20% 정도 작년 대비해서. 근데 작년에가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까? 올해 상반기 때 더 좋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60% 떨어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죠. 순익도 하고. 때로는 뭐, 하는 기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라고 일단 뉴스상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뭐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반도체 업황을 만약에 정말 안 좋게 보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다 뭐 반도체 부품든 투자를 뭐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장기 투자자고 세상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뭐 정리식 투자자들이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죠? 당장 내년에 하이닉스가 어떠한 실적을 낼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낸드 쪽에서 그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낸드 쪽에서 삼성전자를 잠식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오늘부로 65조 원입니다. 65조 원인데 그냥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실적이 이거의 10분의 1만 시총의 10분의 1인 6천억 가량만 1년에 내도 6조 원, 6조 원 가량만 1년에 내도 10% 6조 원, 6조 원 가량만 내도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나스닥의 기술주에는 이런 레벨이 없습니다. 1년 단위로. 나스닥은 그냥 잘하는 애들이 3조 원 벌까 말까, 2조 원, 3조 원 벌까 말까인데 하이닉스 지금 어때요? 적자전 3분기 적자전환한 거 아니죠? 그럼 어때요? 상반기 6월까지만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7조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포기해야 될 레벨이요? 제가 볼 때 제 기억이 정확지 않을지 모르나 지금의 저평가 레벨은 물론 작년에 엄청나게 잠깐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잠깐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은 계속 19년부터 좋아지는 중에 있으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도 지금 저평가 레벨은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3만원, 4만원일 때 그때의 레벨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평가 레벨이요. 3분기를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내년에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올해 하반기 때 안 좋아진다고 쳐도 올해는 어쨌든 상반기 때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적자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작년 수준은 대략 낼 가능성이 크죠. 충분히 올해는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 순이익을 낼 걸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10조 넘어도 뭐 순이익은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0조. 작년도 조금 안 됐으니까 9조 원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2020년 수준으로 다시금 떨어진다고 해도 더 안 좋게 2019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년에 한 3조 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어때요? 그래도 뭐야? 그래도 PER은 한 20대잖아요. 나스닥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근데 지금 추세상 근데 제가 볼 때는 19년만큼 그렇게 확 쭈그러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낸드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죠? 요거는 이제 별도로 본 건데 작년 워낙에 좋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높았을 때는 오히려 낸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좀 바닥권 되니까 안 좋게 얘기하지만은 가치 투자자라면은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투자하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근데 그거는 여러분 15만 원일 때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8만 원대에서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막 8만 원, 9만 원 할 때는 그땐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한창 떨어졌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냐. 제 늘 마인드는 그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외국인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고요. 조금 장기적인 외국인의 증감입니다. 2005년도부터 외국인, 그죠? 35년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고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포기해서 떠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조금 더 높아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물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때도 안 좋지 않았거든요. 안 좋지 않았는데 이때는 무리하게 뉴스로 개인들 털어내느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전에 이렇게 눌렀던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라인 몇 월에서 이제 이 라인까지도 뭐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라인만 유지된다면 어차피 장기 투자자들은 꾸준히 가시면 상관없겠습니다. 2015, 16년도에도 이런 뉴스를 내면서 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뉴스가 뭐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먹히는 이유가 그 뉴스를 내보내면서 아까 보듯이 연기금이 후려치고 가격을 그래서 매도를 해서 겁을 주고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택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건 장기 투자자를 위한 말씀이지 여러분이 중단기로 하신다면은 이런 종목보다는 무조건 튀어오른 종목 위주로 중단기 투자자들은 52주 신고가 정도는 꿰차고 계시고요. 이거는 장기 투자자와 정식 투자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